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벤자민의 공식 포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SK이노베이션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여러분들 이 배터리 관련 말고도요, 굉장히 중요한 재료가 하나가 있는데, 이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SK온과 SKM무브 합병기일 11월 1일이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3분기 기업 실적 발표하면서 IR 자료에도 이렇게 좀 홍보를 했는데, 이게 홍보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액침 냉각과 배터리를 묶은 패키지 사업 등 신규 시장 진입 및 사업 확대 추진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었죠. 이 IR 자료에서 이렇게 광고하는 겁니다. 광고하고 이제 앞으로 여기서 재료가 터질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저는 암묵적으로 좀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었었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이 공시를 통해서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공시가 어떤 공시냐, 바로 교환사채 공시이고, 그리고 이 투자자 중에서 SKM무브에 투자한 IMM의 특수목적 법인이죠. 에코솔루션 홀딩스가 SKM무브의 상장을 목표로 투자를 했다가 SK이노베이션의 주식으로 교환하는 교환사채로 다 바꿔버린 겁니다. 투자금을. 그러면 SK이노베이션의 주가가 올라줘야 SKM무브에 투자했던 우리나라 국내 최대 사모펀드 회사인 IMM 인베스트먼트의 특수목적 법인으로 나온 유한회사 에코솔루션 홀딩스, 여기에서 엑시스를 하고 나갈 수가 있다. 엑시스를 하려면은 뭘까요? 주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럼 그들의 단가 확인해야 되고, 그런데 저희가 SK이노베이션 투자를 하다 보면은 배터리만으로 기대감을 가져서 주가가 상승했던 그 시기, 2022년도도 그랬고요, 23년도도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실적이란 부분이 받쳐주지 못했죠. 실적이란 부분이 받쳐주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서는 설비 투자는 엄청나게 많이 늘려놨는데 이만큼 제품이 팔리지가 않고, 그리고 설비 투자 늘려놨으면은 영업이익에서 뭐가 차감이 되죠? 바로 감가상각입니다. 감가상각. 자동차로 보면은 내용연수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공장을 짓고 나서 이 공장에 대해서 비용을 처리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감가상각이에요. 이건 회계적으로 처리를 했을 때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적자 기업이다 라고 하는 오명을 계속 그 타이틀을 계속 가져가는 게 바로 SK온이고, SK온의 SKM무브를 이제 합쳐줬으니까 SKM무브는 돈 잘 벌거든요. 매년 이 4조 이상씩 매출 내고요. 여기에서 이익률 같은 경우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게 데이터 센터 액침 냉각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데이터 센터의 액침 냉각 솔루션을 전반적으로 다 하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지금 이분 있죠? 이 GRC의 회장이라는 피터 플린. 이 GRC라는 회사는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닌데 액침 냉각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회사하고 LG전자하고 SKN무브 셋이서 이제 업무 협약에 대한 부분을 체결했던 그 기사가 올라왔었죠. LG전자하고 SKM무브, 그 다음에 GRC라는 회사. 그 액침 냉각은 이제 AI 서버를 이제 어떤 액체 속에 담그는 그 탱크를 만드는 거. 그 탱크를 이제 GRC라는 회사에서 만들게 됩니다. 앞으로 시장이 좀 커져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어떤 순서가 그러합니다. 공냉식에서 바람으로 이제 식히는 거죠. 차가운 바람으로. 그러면은 이제 액체 냉각이라고 하면 액체 속에 담그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다시 말해가지고 어떤 콜드 플레이트라고 해가지고 어떤 판을 이제 덧대요. 그래서 이 공냉식보다는 조금 더 열을 더 잡는 거. 그래서 지금 이 액체 냉각 관련해 가지고는 어느 정도 적용이 되고 있는데, 액침 냉각, 침 어디에 담근다라는 거고,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물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전기가 통하지 않는 절연유를 써야 되고, 냉각시킬 수 있는 냉각유를 써야 되는데, 그런 냉각유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한 3군데 있어요. 그게 SKM무브하고, 그 다음에 현대오일뱅크, 그 다음에 S오일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좀 앞서 나가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회사가
SKM 무브예요. 그리고 SKM 무브에 대한 재료가 SK 이노베이션의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이거 홍보를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SK 이노베이션의 주가가 올라줘야 SK 이노베이션이 비즈니스적으로 투자했던 IMM 사모펀드, 국내 최대 사모펀드 회사죠. IMM이라는 IMM 인베스트먼트, 여기에 이제 특수목적법인으로 에코솔루션 홀딩스가 SKM 무브의 30% 주주였어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SKM 무브의 이 상장이 전면 철회된 상황에서 SK 이노베이션의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그러한 투자를 에코솔루션 홀딩스가 하게 됐으니, 앞으로 액침 냉각 관련해서 저희가 먼저 좀 정보를 파악하고 공부를 계속 해나가는 거. 데이터 센터는 공부를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또 돈이 보입니다. 그래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과거에 가지고 있는 사업,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SK온이라는 회사 따로 분리해가지고 상장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아직 안 돼요. 아직 안 됩니다. 그래서 SK온이 앞으로 돈을 더 잘 벌고, 그 다음에 배터리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더 잘 벌기 위해서는 SKM 무브와의 합병이 굉장히 중요했었고, 앞으로 시너지 효과도 좀 낼 수가 있을 것이다. 이는 곧 SK 이노베이션의 주가 상승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선은 제가 좀 서론이 약간은 길었는데요. 여기에서 좀 중요한 내용만, 인터뷰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만 짚어보고 공시 보고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그 인터뷰 내용 중에서 좀 핵심적인 내용만 좀 제가 압축을 해가지고 전달을 해드릴게요. 우선은 AI 서버 GPU, 이 엔비디아의 GPU는 연산 과정에서 발열이 굉장히 크다. 연산을 해야죠. 데이터 센터 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고, 가장 이제 원가 비중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전력이 비싸죠. 전력 비용. 데이터 센터 하면은 이퀄, 또 전력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 전력을 사용하면서 비용이란 게 들어가게 되고, 열이 발생하는 것을 그냥 잡는 게 의미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 열을 발생시키는 거에 있어서 어떤 인풋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전력이죠. 다시 말하면은 열이 많이 발생하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게 된다. 여기에 어떤 솔루션이 들어가야 된다. 그 방법밖에는 없다. 그리고 이거를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 그리고 또 이 하드웨어적인 분야에서 이제 인쇄 회로기판 있죠. 이수페탈시스가 만드는 이런 인쇄 회로기판에서도 일정 부분 가능은 한데, 여기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 차세대 또 열처리 관련해 가지고 물리적인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리기판도 여러분들께서 주목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기존 공랭식에서 발열 처리 한계가 점점 도달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업계에서는 액체 기반 냉각, 특히 액침 냉각, 서버를 냉각료에 직접 담그는 방식이 차세대 표준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엔비디아가 아직 여기에 대해서 제품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적용을 안 시키고 있는 과정에 있어요. 그런데 이유는 단순합니다. 현재 수준으로 지금 이제 블랙웰까지 해가지고는 공냉식하고 액체 기반 냉각, 콜드 플레이트 달아가지고 사용하는 거, 그게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가 이제 내년부터 양산한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LG전자도 여러분들께서 좀 이와 관련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액체 기반 냉각 관련해가지고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블랙웰 다음 해가 이제 루빈이잖아요. 이 루빈 나오면서는 이제 액체 기반 냉각으로도 이제 열 잡기가 쉽지가 않아진다. 유리기판 적용이나 액침 냉각이 특히나 또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실제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평가 기준에 대한 프로토콜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GPU가 손상되지 않는지, 액침 냉각을 하더라도 GPU가 손상되지 않는지 측정하는 표준 시험 절차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액침 냉각은 상관없어도 다음 단계, 이 루빈 단계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제 액침 냉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업계의 대부분의 시각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액침 냉각의 솔루션을 이제 하게 되는 그런 기업들을 찾아서 저희가 잘 준비를 해놓고 공부도 해나가야 되겠죠. 이거는 앞으로 이제 다가올 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기사 내용에서도 한국이 이 기술력하고 에너지 효율 기준이 높아서 액침냉각 글로벌 허브 가능성을 이제 언급을 했었고, 그리고 LG전자하고 SKM무브하고 GRC 3사 협력한 거 이게 10월 말쯤에 이제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LG전자, SKM무브, GRC 각각 하는 사업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게 세 개가 합쳐지면은 냉각 솔루션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걸 엔비디아가 채택을 하게 되고 그 다음 단계, 다음 서버에서 다음 GPU 단계에서 이게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SK이노베이션에서도 추가적인 매출이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매출이 일어난다고 해가지고 이 실적에 연결될 때까지 기다린다? 이랬을 때는 벌써 주가 다 반영돼가지고 먼저 뛰어 올라가 있을걸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부터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SKM무브를 제가 자꾸 주목해 보시라고 말씀드렸던 게, 여기 투자자들이 예전부터 들어와가지고 투자를 해놨던 돈이 있는데 이 돈을 SK이노베이션 주식으로 바꾸는 교환사채로 바꿔서 투자한 거예요. 그러면은 SK이노베이션 측에서도 뭘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에코솔루션 홀딩스한테는 당시에 투자금 받았을 때 SKM무브 상장시킬 거야, 너네들 투자해 놓으면은 우리가 이걸로 SKM무브 사업 확장시키고 그 다음에 너네들 지분 30% 가지고 있는 거 IPO 하고 난 다음에 주가 차익 보고 엑시트하면 돼, 이렇게 해가지고 투자금 받아놨던 거를 미안해, 우리 계획을 수정해야 되겠어, 그래서 SK이노베이션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교환사채로 바꿔줄게. 그런데 투자자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 사모펀드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비즈니스적으로 SK이노베이션의 갑의 입장에서 뭔가 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여기에 협상이란 게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발표했던 게 6월 25일 날 교환사채 이 공시였었고, 여기에 있어서 자금 사용 목적이 탑업인증권 취득자금이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SKN무브의 주식, 에코솔루션 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SKN무브의 주식을 다시 다 되사오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 바꿔주는 주식이 무엇이냐? SK이노베이션입니다. 그리고 단가가 11만 673원. 자, 그러면은 교환 청구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 공식 계속 추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1만 673원보다 주가가 얼마나 더 올라가야 이들이 엑시트할 수 있을까? 여기에 있어서는 제가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에 있어서 이 교환사채나 전환사채 더블은 보고 좀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얼마냐에 따라 좀 달라지죠. 그래서 교환 청구 기간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락업이 걸려 있는데 교환사채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납입하고 얼마 안 있다 바로 교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 3일부터 지금 교환 청구가 가능한 상태예요. 그러면은 교환 청구해가지고 저들이 수익을 보려면, IMM 인베스트먼트가 수익을 보고 나가려면, 에코솔루션 홀딩스가 수익을 보고 나가려면은 이거보다 주가 올라가 줘야 되고, 여기에 재료가 붙으려면은 그냥 배터리 재료 EV, 전기차 향, 그리고 업황도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인데 ESS 재료만으로 주가가 막 엄청나게 튀어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재료가 될까? 데이터 센터가 더 강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액침냉각 관련해 가지고 제품 인증 받는 거, 이거 SKM무브의 공시에서도 좀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저 벤자민과 함께 투자를 같이 이어나가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 바탕으로 SK이노베이션, 그리고 또 주가 차익을 보기 위해서 공부 계속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제가 이제 투자 종목 이제 말씀드립니다. 제 채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삼성 SDI도 그렇고 포스코 퓨처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한온 시스템 투자하면서 영상 계속 올리고 있어요. 지금 한온 시스템 같은 경우도 45% 수익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거 매수 언급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제가 제공해드리는 투자 아이디어, 이런 부분들 같이 공유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에 벤자민의 공식 포착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유튜브에 검색하면 바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네이버에 검색하셔도 나옵니다.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로 나옵니다.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는 말 그대로 프리미엄 컨텐츠, 일반적인 컨텐츠가 아닙니다.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플랫폼이고 그 플랫폼에 제가 글을 직접 올립니다. 여러분들은 이 내용들을 유료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금액이 굉장히 작습니다. 월에 5만원 구독료가 붙습니다. 그리고 결제도 네이버 플랫폼에서 하는 거라서
신뢰도가 있죠. 그래서 벤자민의 공식 포착이라고 검색하시고 구독하기 버튼 누른 다음에 여기에서 구독하기, 그 다음에 결제, 이런 순서로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 부분 관련해서 좀 궁금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네이버 톡톡 버튼이 있어요. 로그인 하시면 그 톡톡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 주시거나 아니면은 영상 설명란에 제가 업무폰 전화번호 올려놨어요. 그 번호로 궁금하신 부분에 있어서 문자로 주시게 되면은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립니다. 제 업무폰 영상 설명란에 적어놨으니까요. 다른 번호 없습니다. 그리고 벤자민의 공식 포착 사칭 채널 꼭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 영상에 그리고 제 채널에 나와 있는 내용만 확인하셔가지고요. 문자로 안내받고 싶으신 분들께서는요, 제 업무폰 번호로 시간 상관없이 문자 주세요. 그럼 제가 직접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앞으로 저 벤자민과 정보 공유 잘하시고요. 좋은 투자 수익 기회 잘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